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0월 30일, 예, 목요일 야간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지금 여기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 회원님들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을 수도 있는, 오늘은 이제 기법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 기법 얘기라든가 종목 얘기는 어차피 뭐 잠깐 할 것이고요. 잠깐. 어제 그저께 해서 이번 주 한 주 내내 지난주까지 해서 계속해서 이제 기법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는 이번 주 한 주란다. 예, 오늘은 기법 얘기가 아닌 기법이라든가 종목 얘기는 잠깐 간단하게 하고요. 회원님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아니면은 생각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택해야 될지도 모르는 전업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에서 전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원치는 않은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그죠? 회사를 뭐 나오게 되어서 아니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서 혹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아니면 장사를 하시는데 예, 그게 좀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딱히 지금 당장 할 것을 찾아보더라도 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업을 하시는 뭐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마다 제각기 각자 회원님들마다 저마다의 어떤 사연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전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전업을 하시게 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전업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도 없거니와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라든가 참고사항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그런 책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뭐 기법서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주식 투자와 관련된 어떤 경제와 관련된 서적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이 전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중요한 부분들,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없어요. 왜 없냐? 흔히 우리가 전업 투자자다 제가 어디 가서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아 계신 회원님들이 만약에 어디 가서 당당하게 제가 전업 투자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만약에 회원님들하고 방송으로 이렇게 친해지고 좀 우리 회원님들 사이에서 제가 좀 나름대로 유명해지지 않았더라면은 그냥 어디 일반적으로 뭐 길 가다가 오다가도 이렇게 만나서 술 한잔하게 된 사이인데 하고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뭐 혹시 무슨 일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근데 제가 만약에 회원님들한테 저는 뭐 전업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예, 찌질한 개미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 찌질한 개미님이 저보고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시겠죠. 아, 저 인간 찌질한 개미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속으로는 아이고 제가 뭐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네. 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봐요 지금 전부 다 웃고 있잖아 지금. 어?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살지 말라니까요, 우리 회원님들. 직업으로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백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뭘 또 찌질한 개미구나라고. 그냥 백수인가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예, 10분 후에님 반갑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시세 감독원. 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 시세 감독원. 시세 감독원이랍니다. 시세 감독원. 아예 그냥 어 금감원 하청업체라고 그럴까요? 금감원 하청업체. 예, 금감원 하청업체 직원입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차라리 어 예, 알겠습니다. 자, 예, 뭐 좋고요. 자, 이런 식이고 사실상 이 전업 투자라는 어떤 딱히 정해진 개념이 없다 보니까 참 애매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개인 전업 트레이더든 개인 단기 트레이더든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는 직업 중에 하나이죠. 어떻게 보면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라의 세금이라는 세금은 겁나게 아주 착실히 갖다 바치는데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전혀 인정도 못 받고 어떤 뭐 대출 혜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외로운 길입니다. 정말 외로운 길. 거의 뭐 반백수 아니면은 뭐 노름꾼 뭐 이런 취급 안 당하면은 참 그나마 어떻게 보면은 다행인 뭐 그런 약간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어디 가서 저는 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식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이 전업에 대해서 누군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해줄 수도 없고 전업에 관련된 책이 나올 수도 없어요. 왜냐? 실제로 제대로 된 전업이라는 전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제대로 된 전업이라고 하면은 뭐 근사한 고층 아파트에 뭐 오피스텔을 하나를 얻어놓고 뭐 근사한 수입차를 타고 다니면서 멋진 양복에 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게 전업이 아닙니다. 전업의 실상은 그렇다고 해서 전업이 뭐 맨날 뭐 양푼 냄비에 양은 냄비에 뭐 라면 끓여 먹고 찬밥에 뭐 김밥 한 줄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또 부정적인 면들을 생각을 하시는 거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회원님들이 이미 저희 그 방에 있는 유료 강의 회원님들께는 뭐 오늘 이미 해드렸던 내용인데 해드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 내용은 지금 카페에 있는 회원님들도 분명히 전업을 하실지도 모르고 본의 아니게 전업을 선택하신 회원님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또 전업을 하게 될 회원님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의 주제는 전업 투자라는 주제로 일단은 좀 잡아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업 투자입니다. 전업 투자. 전업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섞어서 제 경험담을 물론 제 경험담이 전부 다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거의 대동소이할 것이기 때문에 전업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 느껴봤을 어떤 애로사항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틀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회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들으시고 이거는 나하고 안 맞다 하는 부분들은 좀 걸러서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죠.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뭐 정답이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회원님들이 전업을 하시는 데는 충분히 아마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비노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업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자, 일단은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서 시간이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있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 있는 경우라는 것은 아직까지 뭐 강제 퇴사를 당했다거나 강제 퇴사를 당했다. 강제 퇴사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 그냥 일단은 정년퇴직이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년퇴직. 만기 제대라고 그럴까요? 아예 그냥? 만기 제대. 이상한데. 정년퇴직이라는 시간이 아직 남았거나, 아직 남았다고 칠게요. 아직 남았고, 회사가 아직 버틸만 하다. 회사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관두는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요. 영진1226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그 상태예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시라면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것은 그냥 직장에 계속 다니실 것을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업이라는 길이 굉장히 어려워요. 전업이 힘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업이 힘든 이유는 뭐다? 생활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활비. 전업이 힘든 문제는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생활비를 어떻게 좀 충당할 만한 별도의 소득이 없다라는 거예요. 순전히 주식 투자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만 가지고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이렇게 생활을 해나가야 되니까 이 전업을 해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이 생활비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주식 투자로 돈이 안 벌리면은 예수금을 빼서 쓸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예수금을 뭐 가열차게 한 5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예수금에서 뭐 한 달 뭐 한 300 빼쓰고 그 다음 달에도 또 어쩔 수 없이 또 300, 그 다음 달에 또 어쩔 수 없이 300 이래버리면 이 5천만 원이 4천만 원이 되고 4천만 원이 3천만 원이 되고 3천만 원이 2천만 원 되고 결국 이 돈이 완전히 다 없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질 않아요. 5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굉장히 전업을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은 돈 나갈 곳이 정말 많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정말 많구나. 와,
한 달에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간단 말이야? 아마 그걸 아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 계신 회원님들 한 번도 마트에 혼자 가가지고 뭐 장 봐서 와본 적 없죠? 뭐 쌀 뭐 10kg짜리 20kg짜리가 얼마인지, 뭐 휴지가 화장지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각종 뭐 공과금, 각종 뭐 공공요금, 이런 게 지금 회원님들 집에 한 달에 전기세가 얼마나 가는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 천지일 겁니다, 이 자리에. 그러니까 감이 떨어진다고요. 한 달에 내가 얼마가 나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거의 태반일 겁니다, 태반. 뭐 그냥 뭐 집에서 집사람이 뭐 알아서 뭐 내는데 뭐 이런 수준이죠. 이런 수준 가지고는 전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내가 한 달에 우리 집이 정확하게 나가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1개월치 내 생명 혹은 우리 식구들 생명 유지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생계 유지비. 이거는 이제 전업으로 딱 오셨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전쟁이에요. 전쟁. 굉장한 전쟁이 펼쳐진다고. 말 그대로 생계 유지비라는 말을 써야 돼요. 목숨을 유지하는데 한 달에 얼마 들어가느냐. 뭐 똥은 공짜로 좀 아이고 이놈의 방송은 맨날 어째 이게 똥 오줌이냐. 내 먹는 거 아니면 똥 싸는 거 미치겠네. 아무튼 제일 중요하니까. 자, 아무튼 먹고 싸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싸는 건 공짜로 쌀 수 있냐 이거요. 하다못해 화장실 물 한 번 내리는 것도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휴지 한 칸 쓰는 것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맞나요? 우리 회원님들 제 말 맞으면 7번요. 어디 화장실 가서 볼일 보는 게 공짜예요. 그게? 그것도 다 돈 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돈 나가는 거라고요. 그것마저도 회원님들의 예수금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비용들을 하나하나 다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줄일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일단은 빨리 생각해야 돼요. 줄일 수 있는 거. 무리하게 생활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되고 줄일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줄일 수 있는 거. 만약에 4인 가족 기준으로 통신요금이 뭐 한 30만 원 넘게 나온다. 그러면 빨리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빨리 생각을. 그죠? 뭐 데이터 요금제를 좀 더 낮추고 가급적이면 인터넷 동영상 보는 거라든가 인터넷을 집에서 와이파이만 이용해서 한다라든가 해서 통신요금을 뭐 20만 원 안쪽으로 줄인다든가. 그 다음에 뭐 자동차 기름값이 너무 많이 나온다라든가 아니면은 집에서 직장 왔다 갔다 하는데 괜히 쪽팔리니까 차를 큰 걸 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험료 많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요걸 갖다 어떻게 차를 팔아가지고 좀 크기를 작은 걸로 타서 유지비를 바꿀 수 있지는 않을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남성들 입장에서 큰 차를 작은 차로 바꾼다라는 것은 좀 자존심이 깎일 수도 있어요. 자존심이.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차 이렇게 겉모습이라든가 차의 크기 그 다음에 자동차의 브랜드로 뭐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영향력을 판단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큰 차에서 작은 차로 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작은 차에서 큰 차로 가는 건 쉬운데 큰 차에서 작은 차로 간다는 건 좀 심리적인 걸림돌이 작동을 하죠. 예, 입체기동개미님 반갑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전업은 이딴 체면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전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업은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자동차가 크고 작고 따위를 생각할 정도의 정신이 남아있으면은 애초에 여기로 뛰어들 생각을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나중에 진짜 나중에 울면서 후회하는 수가 생겨요. 나중에 울면서 후회하면서 어쩔 수 없이 중고차 시장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그 큰 차를 팔고 싶지 않으시다면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전업에 들어오시기 전에 마음을 그만큼 독하게 먹고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너무 막 그래 우리 식구는 한 달에 외식도 단 한 번도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면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남의 눈치를 봐서 소비를 늘려놓았던 부분들 그걸 다 줄이시라는 얘기죠. 그걸 다 줄여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한 달 생계비가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분명히 한 달 생계 유지비가 이걸 빨리 줄여야 된다고요. 한 달 생계 유지비. 왜냐면은 전업을 막상 딱 시작했죠.
안 벌리면 어떡할까요? 만약에 안 벌리면 이달에 돈 못 벌어, 다음 달에 돈 못 벌어, 다다음 달에 장이 폭락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손실 났네? 그럼 어쩔 건데? 거기다가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나가야 되죠, 그죠? 최악의 상황이 말 그대로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어떤 심정이 드냐면은 회원님들이 전업을 하시게 되면 아파트 난간을 한 두 번, 세 번은 붙잡을 거예요. 아파트 난간을. 뭐 담배 피러, 뭐 아파트 난간, 뭐 아파트 난간 붙잡고 담배 피겠어요? 바람 쐬려고? 아니죠. 그만큼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분기점에 그렇게 계속 쪼이게 돼 있어요. 쪼이게. 아파트 난간은 한 몇 번을 붙잡아요. 몇 번을. 그러니까 요런 어떤 부담을 줄이려면은 무조건 일단은 생계 유지비를 좀 줄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좀 제가 드리겠고요. 예, 제가 드려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회원님들의 이렇게 막 목을 조르는 어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은 자, 이걸 줄여가지고 예수금을 만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금이 일단은 적으신 분들은 예수금 만드는 작업부터 하셔야 되겠고, 돈을 다른 직장 하나를 얻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와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예, 아리님, 서하님, 혜윤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여분의 생활비예요. 여분의 생활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분의 생활비. 자, 회원님들 중에 만약에 누군가 한 분이 독신이다. 그러면은 6개월에서 최장 1년치 정도의 여분의 생활비가 있어야 돼요. 6개월에서 1년치. 왜냐? 돈을 실제로 이 기간 동안에 못 벌 수도 있다라고 간주하고 한 달, 두 달, 세 달은 돈이 안 벌릴 수도 있어요. 직장 다니면서 주식 투자할 때는 곧 잘 했었는데 내가 직장 다닐 때는 그래도 단타로 수익도 한 몇 달 내봤다 이거예요. 한 세 달 연속 수익도 내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상 내 진짜 잘할 자신 있다고 딱 뛰어들죠? 바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바로 슬럼프가 찾아올 수도 있다고. 왜냐? 매일매일 벌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이제 찾아온다고. 직장 다닐 때 어쨌든 간에 직장 그 출석 일수만 채우면은 회사에서 어이구 열심히 했대 옛다 하고 월급 준단 말이에요.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좀 덜 열심히 하든 더 열심히 하건 어쨌건 간에 월급이 옛다 하고 나온다고요. 자, 그런데 전업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는 자, 그러면서 이제 매일매일 벌어야 된다는 압박감이 당장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목을 보는 눈도 떨어지고 굉장한 긴장의 연속. 자기 실력을 제대로 절대 발휘를 하기가 어려워요. 첫 달, 뭐 한 달, 두 달, 석 달간은 아마 연속해서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너무 이제 긴장하고 너무 이제 뭐라 해야 됩니까? 좀 중압감에 시달리다 보니까 몇 달간은 돈이 안 벌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금에서 계속 빼서 쓰게 될 거란 말입니다. 예수금에서 돈을 빼서 쓰게 되겠죠. 왜냐하면 수입이 없으니까. 별달리 수입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예수금이 쪼그라들기 때문에 수익을 내더라도 수익금이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맞나요? 우리 회원님들. 자, 여기까지는 제 이야기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시겠죠, 그죠? 예수금을 뺏어 쓰니까 생활비 모자란다고 예수금 뺏어 쓰니까 당연히 예,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죠? 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위에서 지금 예,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에서 한 1년치 정도는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여유 있게. 그럼 1년치까지는 좀 그렇더라도 한 6개월여치. 왜냐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예, 하지만 한 6개월어치도 예, 충분합니다. 6개월어치 정도로 3개월은 좀 짧아요. 의외로 3개월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갑니다. 예, 굉장히 빨라요. 왜냐면 하락장 한번 찾아오고 막 폭락장이 중간에 한번 낑겨버린다든가 해필 재수 없어서 회원님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시작하고 시작을 했는데 회원님들이 만약에 시작한 시점을
제가 한번 골라볼게요. 전업을 시작을 하신 시점이, 자, 만약에 요 구간이다. 자, 우연찮게 전업을 이제 시작한 시점이 딱 요 구간이다, 이거, 요 구간. 자, 여기서 회원님들이 이제 전업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전업.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 구간에서 만약에 전업을 시작을 했다. 계속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 구간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겠죠. 그죠? 요 구간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한 두 달간 계속 꼭대기에서 횡보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장이 갑자기 훅 빠졌어요. 그러면 3개월 차 되는 시즌에, 3개월 차가 되는 시점에 재수 없으면 여기서 큰 손실이 분명히 발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큰 손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개월간 수익은 고사하고 손실이 나겠죠. 손실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나가. 그죠? 손실은 손실대로 났어.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빠져나간다고요. 이중으로. 생활비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손실도 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예수금이 감소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겁니다. 훨씬 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아까 드렸었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6개월 정도의 여분의 생활비는 일단은 만들어 놓고 자, 스타트를 하자 이겁니다. 6개월 정도. 그리고 제가 이제 2009년, 8년 이 시점에 2009년 시점에 이제 어떤 강사 생활을 할 때는 강의라는 것을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예수금이 1억이 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굉장히. 근데 지금 2014년에는 상당히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수금의 규모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굉장히. 이제 뭐 혼자 이렇게 해보다가 저렇게 해보다가 아니면 누구 말 믿고 투자했다가 예수금이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가지고 지금은 예수금의 수준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상담이라는 걸 좀 해보면은 이제 전화가 오잖아요. 그래서 뭐 이러쿵저러쿵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예수금이 많이들 낮아지셨어요. 자, 그럼 예수금이 낮다고 해서 문제가 뭐 지금 앞으로 전업을 완전히 못하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금의 규모는 둘째 치더라도 일단은 생활비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생활비를 한 6개월어치 정도에. 자,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자, 회원님들이 3천만 원으로 일단은 자, 스타트를 한다고 시작을 할게요. 3천만 원. 자, 요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6개월간의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비, 여분의 생활비를 일단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이걸로 아껴 쓰면서 6개월간 혹은 1년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요 생활비로. 그래야 예수금을 안 빼서 쓴단 말입니다. 갑자기 애 학원비가 필요하네. 아이고, 우리 아들 지금 대학교 등록금 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3천만 원에서 여기서 등록금, 이번 학기 등록금 400 떼버리면 한 방에 예수금은 2,600으로 줄어드니까 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죠? 이런 일은 없어야 되니까 이 계산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굉장히. 자, 그래가지고 이제 3천만 원 가지고 자, 이제 전업을 스타트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3천만 원 가지고 전업을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해서 그냥 뭐 무조건 매매를 냅다 들이밀면 되느냐? 안 되죠. 그러면 또 망하죠. 또 망합니다. 자, 예수금이 3천만 원인 것과 저처럼 예수금이 상당히 크게 매매를 하는 분들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느냐? 물론 손실 금액의 차이도 있지만 수익금에서 일단은 아마 게임이 안 될 겁니다. 일단 수익금에서. 그래서 예수금이 작은 상태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은 벌리는 돈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수익금이 적으니까 생활에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 줄 아시나요? 예수금이 적으면 아무래도 벌리는 돈도 적으니까 그죠? 예수금이 적으면 벌리는 돈도 적으니까 생활에 문제가 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분들 자 7번요. 예수금이 적은데 만약에 좀 보수적으로 비중을 조금씩만 한다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벌리는 돈이 적으니까 생활에 문제가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추천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카페에 그 비중 조절 계산기가 100회라고 돼 있어요. 100회. 그죠? 매매 횟수가 몇 회라고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100회라고 되어 있죠. 그죠? 100회. 자, 100회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처음에는 100회로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자, 3천만 원 가지고
자, 100회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100회로. 그럼 언제까지 100회로 하느냐? 3,600만 원이 될 때까지. 자, 이 3천만 원이라는 예수금이 3,600만 원이 될 때까지는 조심조심 보수적으로 이렇게 100회로 하는 거예요. 100회로. 조심조심 매매해서 원금에서 한 1%만 까지게끔. 원금에서 1% 까지는 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겁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거. 이거는. 자, 그래서 3천만 원 가지고 매매를 꾸준히 해서 자, 한 3,600이 됐다 이거. 3,600. 자, 그러면은 이 3,600을 자, 요렇게 잠깐 나눠야 되겠죠. 잠깐 나눈다는 말이 통장을 분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3,000 그 다음에 요렇게 600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통장인데 이 600만 원은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다? 게임의 보증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게임의 보증금. 자, 앞으로 그러면 어떤 게임? 매매 횟수가 100회가 아니라 50회가 되는 거예요. 50회. 이렇게 되면 손실 날 때 손실이 2배로 커지겠죠. 자, 손실이 2배로 커지겠지만 수익도 2배로 커질 겁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손실도 2배로 커지겠지만 수익도 2배로 커지죠. 이렇게 되면은 매매 횟수를 50회로 줄여버리면은 수익이 2배로 커집니다. 물론 반대로 손실도 2배로 커진다 이거예요. 그 커진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600만 원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50회로 잡아버리면 한 번 매매해서 손절 쳐버리면 60만 원이 까져요. 60만 원이. 그걸 까지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금액이 저 600만 원이에요. 더 강력한 베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자, 그래서 3,600까지 가게 되어서 자, 우리 회원님들이 드디어 50회 이렇게 줄여가지고 여태까지는 이제 100회로 해가지고 원금 대비 한 1%만 안 잃게끔 그렇게 조심조심 해서 해왔다 이거예요. 근데 3,600까지 이제 갔으니까 이제 내가 속도를 좀 내보자. 조금 더 강하게 베팅을 좀 해보자. 해서 자, 이 50회로 늘렸습니다. 근데 한 번씩 어설픈 분들이 욕심에 꼭 여기서는 제가 좀 강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욕심에 꼭 눈이 뒤집혀진 그런 진짜 실력 없는 개인들이 한 번씩 이 매매 횟수를 100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50회로 줄여버려요. 실제로 이렇게 돈도 못 벌어놓고 그저 빨리 가고 싶다는 마음에 그렇게 되면 다 개거지 됩니다. 개거지. 그러면 이제 또 자칫 잘못하면 진짜 막다른 공지로 몰린다고요. 그래서 이런 유혹을 떨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600에서 저 600은 내 돈이 아니고 시장에서 더 강한 베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보증금. 자, 이제 이렇게 3,600이라는 돈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3,600, 600만 원이라는 보증금을 이제 회원님들이 구해 오셨어요. 더 강한 베팅을 할 수 있는 자, 이제 이런 자격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를 시작을 했는데 자, 본의 아니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손절 계속 해가지고 요 600을 홀라당 까먹었어요. 자, 홀라당 까먹었어요. 그러면은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매매 횟수를 다시 어떻게? 100회로 다시 늘려서 다시 이 잃어버린 600만 원을 다시 또 찾아오셔야 돼요. 이해되시는 분들은 자, 1번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제가 여기까지 드린 이야기 지금 이해되시죠? 왜 600을 이렇게 쌓아놓느냐? 왜 600을 이렇게 쌓아놓을 것 같아요? 원금 안 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금을 안 깨먹으려고. 베팅을 내가 세게 하더라도 원금을 안 까먹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원금이 남아있으면 그래도 사람이 좀 덜 두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우리 회원님들이 제일 무서운 게 원금이 사라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회원님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업투자자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게 생활비. 그 다음에 이제 원금이 까지는 거라고요. 원금이 자꾸 줄어드는 거. 원금을 줄어드는 고통을 이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기지를 못해요, 그건. 그렇죠. 손절 비용을 먼저 벌어두라는 얘기예요. 조심조심 해가지고. 어떤 손절 비용? 내가 강하게 베팅을 세렸을 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자, 그래서 회원님들이 드디어 다시, 자, 3,600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자, 3,000, 그 다음에 요 밑에 600, 요거는 다시 이제 강한 게임을 위한 보증금. 자, 그래서 회원님들이 매매를 하시는데, 자, 이제 50회. 자, 어떤 종목이, 자, 매수 가격이 지금 2,000원입니다. 2,000원. 자, 2,000원에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자, 손절가가 대강 한 뭐, 한 800, 1,800, 뭐, 한 10원. 이렇다, 이거 한 1,810원. 손절가가. 자, 그래서 비중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600만원치, 630만원치 매수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630만원치. 630만원치. 자, 요렇게 우리 아구찜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여기 장사 초반에 돈 못 벌 때 원금 깨먹을 때 불안불안한 거랑 같네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맞아요. 아구찜님. 똑같은 거예요. 자, 요렇게 600만원어치 주식을 내가 사야 되겠구나. 630만원어치. 자, 630만원어치 주식을 샀어요. 요거 만약에 손절 치면은 최대 손실 금액. 자, 60만원 날아간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60만원 날아간다. 자, 그래서 이제 회원님들이 어떤 주식을, 자, 630만원어치를 샀어요. 자, A라는 회사의 주식을, 자, A라는 회사의 주식을 630만원어치 샀어요. 630만원어치. 그 다음에 B, 자, B라는 회사의 주식을 아직까지, 자리가 안 와가지고, 모니터링 중이에요. 모니터링. 자, 모니터링. 이제 계속 보고 있다 이 이야기예요. 이제 아직 자리에 올 듯 말 듯 올 듯 말 듯 이러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회원님들이 A라는 주식을 이제 매수를 했는데, 자, 이 주식이 띵동 하고 체결되고 나서 한 2%쯤 올라가더라고요. 2, 3%쯤 올라가더라고요. 2, 3%쯤. 자, 2, 3%쯤 올라가니까 이게 얼마가 됩니까? 2, 3%쯤 올라가면은 대강 한 12만원에서 18만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수익금이. 맞습니까? 12에서 18만원 사이로 왔다 갔다 이러고 있겠죠. 그죠? 630만원어치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한 2, 3% 수익이 나오고 있으면은 한 12, 18만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 맞으면 7번 눌러주시고요. 맞나요? 그죠? 예, 그 정도 이제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 정도. 예, 그 정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대한민국 평균 직장,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하루 일당이 얼마 정도 될까요? 얼마 정도? 그냥 대강 계산해서 한 10만원이라 치겠습니다. 한 10만원. 10만원 안쪽이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평균에는 근접을 했죠. 그죠? 평균에는. 회원님들 한참 잘 나가던 시절 생각지 마시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전체 평균의 하루 일당을 말하는 겁니다. 한 이쯤 할 거다 이거예요. 이쯤 할 거다. 그죠? 만약에 한 4천에서 한 4,500이다 연봉이. 그러면 월급, 월 실수령액 따져보면은 뭐 200 한 5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한 달로 나눠버리면은 거의 한 10만원 돈이잖아요. 그죠? 한 25일 일한다 치고 주 5일째를 잘 안 한다고 칠게요. 한 주 6일째 하는데 하루에 10시간 이렇게 딱 일한다 이렇게 치면은 한 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치면은 거의 하루 일당 정도가 지금 생긴 상황이죠. 맞습니까? 맞나요? 우리 회원님들. 자, 만약에 지금 12에서 18만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럼 분명히 하루 일당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전업은 팔아야 돼요. 싹 다 팔아서 일단 이게 만약에 내 일당이라고 생각을 한다. 회원님들 스스로를 고평가하지 마시고 아직은. 왜냐면 이제 전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봐야 뭐 새파란 전업이지. 말단. 그러니까 뭐 아이씨 내 일당이 왕년에 내가 그래도 회사 다닐 때 뭐 부장 달고 나왔는데 내가 얼만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예, 전업시장에 오실 생각 하지 마시고, 예, 오시면은 바로 그냥 골로 갑니다. 자, 그런 분들은 오지 마시고, 예, 아직 철이 덜 들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기는 완전히 밑바닥이라고, 완전히 밑바닥. 군대 다시 입대했다 생각하시요. 다시 입대했다. 자, 이렇게 12, 18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전업은 수익의 극대화를 생각하고 있을 겨를이 없어요.
회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하실지는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12만원, 18만원이라도 내가 챙겨서 집에 갈 거냐? 내가 이거라도 챙겨서 집으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이거 다시 쭉 밀려가지고 손실로 빠져버린 다음에 빈 털터리로 집으로 돌아갈 거냐? 이 둘 중에 어떤 거 택할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단 몇만 원이라도 내가 집으로 가져갈까? 좀 더 버텨볼까? 좀 더 버티는 게 전업한테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업은 매일매일 돈을 벌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단 얼마라도 손에 쥐고 갈 수 있으면 쥐고 가는 게 좀 더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회원님들? 저는 심리적인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리적인 부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일당이 벌리고 있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일단 그걸 팔아서 일당을 챙기라는 얘기. 일당을. 자, 그래서 회원님들이 그 다음날 이제 종목을 매매를 했어요. 자, A 또 다시 이제 A, B, 이번에는 C까지 세 종목을 샀어요. 근데 A라는 종목에서는 지금 한 20만원어치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 자, B라는 종목에서는 마이너스 10만원어치 정도 손실이 나고 있고, C라는 종목에서는 마이너스 한 5만원어치 정도 손실이 지금 살짝 나고 있어요. 살짝 종목이 빠져가지고, 살짝 빠져가지고. 자, 그럼 요거 1번, 요거 2번, 자, 요거 3번 이렇게 잡아놓을게요. 마이너스, 요거 지금 플러스 20만원 벌리고 있고, 요거는 마이너스 10만원 손실 나고 있고, 요거는 마이너스 5만원 손실 나고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일반 형식적인 주식 책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수익 난 종목은 수익은 더 키우고, 손실 난 걸 먼저 팔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진짜 전업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전혀 심리적인 부분은 전업 투자자라는 어떤 특수한 형태의 직업을 가진 그 상황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인간들이에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인간들. 그 책대로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은 그 책대로 그런 책에 있는 형식적인 말대로 우리가 따라한다면은 지금 2번, 3번 여기 예를 들어 아까 다시 한 종목이 20만원 수익, 한 종목이 마이너스 10만원, 한 종목이 마이너스 5만원. 자, 거기 흔해 빠진 주식 체계에서 시키는 대로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은 이 두 개를 팔아버리고 이 두 개를 팔아서 손실을 확정 짓고 마이너스 15만원이라고 확정을 짓고 이 종목을 더 들고 가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주식 체계 보면 우리 흔히 주식 체계에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보셨죠, 그죠? 수익은 길게 가져가고 손실은 빨리 짧게 끊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회원님들 주식 체계 보면 흔히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손실은 빨리 끊고 수익은 길게 봐야 된다고.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현실은 안 그렇더라고요. 이 종목이 손실이었다가 다시 수익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고, 이게 수익이라고 해서 더 길게 끌고 가다 보니까 도로 쪼로록 밀려가지고 마이너스 20만원 되는 경우도 많더라 이거예요. 전혀 전업하고는 상관없는 진짜 형식적인 어디서 진짜 주식 투자도 제대로 집에서 해보지도 않은 것들이 그냥 글로써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냥 글로써. 그런 책들을 보면 야, 이 사람들 진짜 전업 투자를 해봤을까? 하고 나서 지금 이런 이야기 하나? 이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제가 말했죠. 일당 먼저 챙겨놔야 돼요. 일당. 그러면 뭐부터 팔아야 되냐? 얘부터 빨리 팔아가지고 이 수익을 내가 내 일당으로서 확보를 해버려야 된다고요. 확보를. 그죠? 확보를 해버려야 돼요. 확보를 해버려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지수가 그다지 좋지 않게 흘러간다. 지수가 한 마이너스 1% 정도, 마이너스 한 1% 이상 혹은 마이너스 1%쯤 빠지고 있는데 상황이 만약에 이렇다. 그럼 이 세 종목을 싹 다 처분해버려도 5만원은 이익이죠. 맞나요? 싹 다 처분해버려도 한 5만원은 이익 맞습니까? 플러스 20만원, 마이너스 10만원, 마이너스 5만원 하면 하다못해 5만원이라도 이익이죠. 근데 지수가 한 마이너스 1%쯤 빠지면서 왠지 오늘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은 분위기다. 그러면은 이 세 종목을 싹 다 팔아서
일단 수익으로 그날 하루를 마감을 짓는 게 좋아요. 전업투자는. 왜냐? 전업투자는 일희일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전업투자는. 설사 20만원 수익을 확정 짓고 마이너스 10만원, 마이너스 5만원짜리 종목을 두 개를 들고 간다. 근데 지수가 한 마이너스 1% 넘게 빠져있다. 그러면 전업투자자는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이미 20만원 수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봤자 평가손은 마이너스 15만원 나오고 있으니까 분명히 5만원이 이득임에도 불구하고 밤에 잠이 안 와요. 혹시나 저 종목 손절치면 어쩌나 싶어가지고. 전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일희일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럼 언제쯤이면 일희일비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제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그딴 거 없다요. 그딴 거 없다. 그딴 거 없다. 일희일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죠. 뭐냐? 먹고 살만해지면 일희일비 안 합니다. 예. 회원님들 먹고 살만해지면 일희일비 안 해요. 먹고 살만해지면 사람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당연히 일희일비를 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어쩌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모아놓은 돈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회원님들이 전업을 막 하셨어요. 전업을 막 하시다가 나름대로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고 해가지고 하다못해 회원님들이 뭐 이렇게 자그마한 가게라도 이렇게 얻어가지고 자 자그마한 가게를 이렇게 얻었어요. 예를 들면 뭐라 해야 되나 이거 뭐 분식점이든 뭐든 하여튼 뭐 하나 있어요. 하여튼 하나 했다고 칠게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알바생 하나 둘 박아놓고 알바생 둘 박아놓고 이제 뭐 떡볶이 순대 막 이런 거 파는 뭐 어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 달에 막 한 200씩 막 나온다 이거 200씩. 근데 이제 아구찜님이 낮에는 전업을 하시고 저녁에 이제 그저 장 마치고 오늘 장사 뭐 제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가가지고 손님 뭐 점검하고 카운터 점검하고 뭐 테이블 점검하고 막 일하다가 돌아와서 이제 종목 뽑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아구찜님은 제 말 이해되실 거예요. 기파랑님도 제 말 이해되실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서서히 자기만의 방어벽을 치게 된다고요. 전업을 더 오래 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조그만 식의 수입원이 있어야 되니까 또 다른 데서 이런 식으로 수입원이 생기면 내 마음이 놓이겠죠. 자, 그런 식으로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원님들이 치열하게 사시면서 자, 어느 순간 이런 거는 나중에 이야기예요. 나중에. 자, 3,600이던 자금이 자, 4,000, 4,000이 5,000, 5,000이 6,000, 6,000이 7,000. 자, 그러다가 1억까지 딱 가게 되었다. 1억까지 딱 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지키는 게 중요해져요. 1억이라는 예수금과 3천만 원이라는 예수금은 차이가 나요. 차이가 틀려요. 이제 1억이다. 그러면 매매 횟수를 100회로 늘려야 되겠죠. 이제부터는 안 까먹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왜? 1억이면은 한 종목의 회원님들이 못해도 700에서 혹은 자, 한 종목이 1억이면은 자, 1억 가지고 회원님들이 매매를 하시게 되죠. 한 종목에 700에서 한 2,000, 3,000까지 분명히 베팅을 하시게 될 거라고요. 2,000, 3,000까지. 자, 그래서 2천만원 손절폭이 5%짜리 있다. 5%짜리 종목이다. 예를 들어서 1억이다. 자, 1억 원. 1억 원인데, 자, 어떤 종목이 손절가가, 자, 1,800원이다. 자, 그러면은, 비중을, 일단은 1,000만원. 자, 만약에 1,900원이다. 손절가가. 그러면은, 2천만원 들어가야 되죠. 2천만원. 그죠? 자, 회원님들이 그래서 어떤 종목에 자, 2천만원 들어갔어요. 2천만원 들어갔는데, 자, 지금 한 3% 이상 수익이 나고 있다. 그럼 얼마예요? 이게 수익금이? 60만원이죠. 60만원. 벌어들이는 돈의 단위가 이제 슬슬 틀려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억지로 무리해서 이 매매 횟수를 50회로 줄여가지고 1억 원인데, 여기에다가 4천 때려 넣어서 3%만 벌어도 수익금이 120만원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 필요는 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1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가늘고 길게 가면서 계속 이 돈이 조금씩 더 불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1억이 2억이 되고 2억이 5억이 되고 5억이 10억이 될 때까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이해하시나요? 이해하시는 분들은 자 7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단위가 1000만원, 기천만원 단위의 예수금일 때는 요거 매매 횟수를 50회, 기천만원 단위일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단위가 억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 매매 횟수를 100회 정도로 조정을 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금이 너무 적은 상태일 때는 이렇게 100회로 해버리게 되면은 상당히 적은 비중이 들어가게 되니까 물론 적게 잃어서 좋은 건 있지만 반대로 적게 벌리다 보니까 전업에게는 너무 보수적인 게 돼버리는 거죠. 전업에게는 직장인 분들의 경우에는 저렇게 100회로 놓고 매매를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 생활비 나오니까. 월급 나오잖아요. 월급. 근데 이제 전업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순전히 주식의 수익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금도 가뜩이나 적은데 너무 지나치게 적은 비중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벌어들을 수익을 잘 내더라도 수익금 자체가 또 너무 적으니까 생활을 하기가 생활비에 보탬이 잘 안 되겠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지금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알려드린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여기서 언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얘기가 어느 주식책에 있던가요, 회원님들? 이게 주식책에 있나요? 주식책, 주식 강의, 뭐 주식 카페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까? 전업을 할 때 뭐 필요한 어떤 자금이라든가 어떤 방법, 회원님들 보셨나요? 오늘 처음 들으셨죠? 처음 들었다 7번. 처음 듣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은 제대로 전업 생활을 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놈의 대한민국엔. 다 망했지 뭐. 제대로 전업하신 분들이 전업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굳이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으니까 당연히 그분들이야 그냥 입 꽉 닫고 그냥 자기 살 길 사시는 분들이고, 근데 제대로 성공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전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얘기도 좀 같이 해주고 하면 좋은데, 사실 뭐 그분들 입장에 물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뭐 굳이 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안 하는 거죠. 그냥 이 전업의 경우에는 진짜 매일매일 어떤 벌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 이 압박감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게 정말 괴로워요. 악몽도 막 꾸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걸 좀 떨쳐내려면은 결국은 어느 정도의 여유 있는 생활비와 그 다음에 수익의 극대화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수익의 극대화. 근데 전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의 극대화도 중요하지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제가 이제 글씨로 적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벌어둔 수익을 지키는 게 전업은 훨씬 더 중요해요. 수익의 극대화보다. 이해되시나요? 좀 와닿으시는 게 있나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보단 일단 내 손에 들어온 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더 버는 것도 물론 좋기는 한데 지금은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만 하는 지금 현재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일단 벌어둔 수익을 지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제 전업의 경험상, 물론 제가 하는 이야기가 다 정답은 아니에요. 물론 이것 말고도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 경우에 비춰서 제 경험상입니다. 제가 이제 전업도 경험도 하고 전업 투자도 상당히 오래 했고 그리고 주식 투자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 겪어보니까 진짜 뭐 집에 돈이 뭐 많아가지고
뭐 걱정할 그런 단계가 아닌 이상이야 벌어둔 수익을 지키는 것이 이 전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더라. 또 벌어놓은 수익을 이렇게 좀 더더더더 하다가 까먹어 버리니까 장 마치고 나서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미련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내가 그냥 그때 그거라도 좀 챙겨가지고 장을 좀 마무리를 지었으면은 그래도 오늘 하루 그 생활비 정도는 좀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그걸 팔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굉장히 오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일 종목도 뽑아야 되고 내일 거래를 할 전략도 좀 세워야 되는데 너무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뭐 종목이 뭐 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후회가 계속 남을 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것은 아니구나. 그냥 단순히 책에서 하는 내용대로만 따라해서는 안 되겠다. 나만의 방법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하나하나 몸으로 겪고 다 맞아도 보고 돈도 잃어보고 악몽도 꾸고 막 고생도 하고 혼자 막 끙끙 앓고 진짜 돈이 안 벌리는 날은 막 화나니까 막 진짜 맨주먹으로 막 벽도 막 치고 화나니까 막 스트레스도 받고 막 후회가 되고 이러니까 어디 뭐 화풀이할 데는 없고 막 내 자신이 원망스럽고 그러니까 막 벽에 막 박치기도 하고 별 희한한 행동들을 했겠죠. 근데 그거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 아는 분들이라면은 진짜 느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전업으로 어떤 극한의 상황까지 가보셨던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분명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마 와닿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여기서 전업 좀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상한가 세븐님, 상한가 세븐님 지금 자리에 계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상한가 세븐님 여기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네. 우리 상한가 세븐님이 또 주식으로 고생을 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마 어느 정도 분명히 와닿는 부분이 제가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여기 와닿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전업을 잠시라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분명히 제가 한 이야기에 맞아 나도 그랬었지. 아 맞다. 그 진짜 그때 맞아 힘들었었어. 그렇게 와 닿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앞으로 전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서도 좀 이제 시행착오를 조금 이제 덜 겪어보자라는 의미에서 정보 공유의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본의 아니게 전업을 하시게 될지도 모르는 분들, 전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와 계획을 좀 세우신 후에 전업의 세계로 뛰어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전업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업을 해야 됩니다. 전업을 추천합니다.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도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직장 생활과 병행을 하면서 직장 생활과 병행을 하면서 이 주식 투자를 같이 하시는 것이 좀 무리하지 않는 금액으로 이렇게 뭐 배워간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하시는 것이 오랫동안 가장 오랫동안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즐겁게 어떤 하나의 좀 이것이 하나의 자기만의 어떤 공부 영역이 되겠죠. 이 사람이 뭐 한 가지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주식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거기서 어떤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어떤 뭐 자기만의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겠죠. 주식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서 지내시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뭐 아마 삶도 더 풍요롭게 해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뭐 주식 투자를 좀 병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강하고요. 뭐 어쩔 수 없이 전업을 해야 되는 상황. 그 다음에 그래도 나는 뭐 무조건 전업이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것이지 절대로 전업을 추천합니다. 무조건 전업은 한 번쯤 해보셔야 되는 그런 영역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회원님들이 반드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 내용은 전업을 추천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전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지금 막
방송이 굉장히 유익하다, 뭐 즐겁다, 재밌다, 고맙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방송을 보고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항상 카페에 보시면 이렇게, 동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녹화 동영상. 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개미SS로 검색을 하셔가지고요, 오신 다음에, 주식 강의 동영상을 보시고, 그 강의 동영상이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은, 예, 여기 보이시는, 예, 추천을, 예, 여기 보이시는 추천을 꼭 한 번씩, 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제 강의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잠깐. 제가 뭐 지금 제 강의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막 자랑을 하고 막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 강의는 뭐 흔히 이제 한 번씩 이제 전화가 와서 막 상담이 오니까 그걸 제가 그냥 여기다가 다 이야기해 버리려고요. 녹화 방송에다. 그럼 이제 제가 전화를 길게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 장 마치고 나서 전화 길게 하려니까 목 아파서 그래요. 목이 아파가지고. 제가 전화를 한번 하면은 상담 전화를 이렇게 하면은 한 분당 한 30분 정도씩 통화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좀 쉬고 싶고 쉬고 싶고 좀 이렇게 좀 쉬고 싶은데 이제 그러면은 말을 워낙 하니까 목이 아프단 말이에요.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그냥 녹화 방송에다 아예 그냥 박아 넣으려고요. 그냥. 자, 어떤 식으로 자, 제 방송은 어떤 식의 방송이냐면은 뭐 뭐 그냥 와서 예, 무조건 따라 하십시오. 뭐 문자 받은 대로 뭐 이렇게 저렇게 따라 하면은 뭐 수익 나니까 그 수익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생활하시고 뭐 수강료 내고 하면 되세요. 이런 걸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제 방송을 고려하실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고려하시느냐. 뭐 무조건 와서 해보십시오. 그딴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 하려고 이 귀중한 시간에 회원님들 앉혀놓고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어떤 분들이 한 번쯤 뭐 방송이든 기법 노트든 간에 고려를 하시는 게 좋냐. 무조건 사라. 무조건 강의를 한번 들어보라. 이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한 번 정도는 회원님들 스스로가 홍역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홍역. 그 홍역을 앓고 나야 우리 몸이 또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쉽게 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카페에 만약에 처음 오셨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라 이거예요. 공부를. 자, 공개 기법 여기 들어가가지고 일단은 나한테 맞는 매매 기법, 내가 공부하고 싶은 매매 기법을 골라야 되겠죠? 고르는 방법은 어느 것이 좋을까요? 알아맞혀 봅시다. 해가지고 아 이거구나. 뭐 이렇게 고르면 되겠죠. 그냥 뭐 인생 뭐 있나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그죠? 뭘 그렇게 인생을 복잡하게 생각을 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딱 걸렸다 이게요. 이게 걸렸으니까 자 이거 가지고 내가 한번 실전 연습을 해보자. 그래서 나름대로 농담입니다. 요렇게 선택을 하시면 안 되고 자 여기서 한 번쯤 다 훑어보시고 읽어보시고 아 나한테 어느 정도 맞다. 이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맞다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 매매 기법이 있을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보란 말입니다. 요것만 보지 마시고 신쌍바닥 돌파 요거 나한테 마음에 드네. 그럼 여기 주식 강의 동영상 자 일단은 요거를 프린트를 해서 보시고요. 요거를 프린트를 하고 그 다음에 주식 강의 동영상으로 넘어와서 이 강의 동영상 중에서 신쌍바닥 돌파라고 돼 있는 거는 싹 다 읽어봐야 되겠죠. 싹 다. 동영상을 보면서 아까 그 프린트물을 같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액으로 해본다라는 겁니다. 소액으로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했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이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런다 이거예요. 나는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러는데 자 매매기법 차트 공부방에 가니까 아 남들은 다 잘 된다 이거야.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이러면은 내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왜냐면은 내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남들은 그래도 곧잘 하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나는 안 되네? 그럼 한마디로 그건 나에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맞나요? 아닌가요? 10명이 했는데 7명, 6명이 7, 6명이 잘한다 이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나는 안 돼.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여기 뭐 한 명 붙잡고 계속 그 한 명한테만 뭐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물론 여기 매매기법 차트 공부방에 질문을 올려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지금 활동을 하는 분들이 회원님들한테 회원님들의 어떤 개인 특별 강사가 아니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한 번쯤 기법서라든가 한 번쯤 그때 가서나 한 번쯤 강의를 듣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바로 오려고 하지 말고 일단 한 번 정도는 해보고 한 달 정도 연습을 해보고 근데 안 된다. 그럴 때는 그때 가서야 이제 강의를 듣는 것을 한 번쯤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 왜냐? 너무 그 기간이 또 길어져 버려요. 너무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시행착오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자 오늘 손실 마이너스 2만원, 오늘 수익 만원, 내일 손실 4만원, 그 다음날 장 폭락해서 손실 마이너스 5만원, 자 그 다음날 수익 플러스 2만원, 자 그 다음날 마이너스 손실 5만원, 자 벌었다 잃었다 벌었다 잃었다 하다 보니까 한 달 동안에 자 누적 손실 마이너스 100 이렇게 찍혀버리면 차라리 그냥 한번 들어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한 번쯤 고려를 해볼 수도 있다 이야기입니다. 뭐 무조건 그냥 전화를 걸으셔가지고 제가 와도 될까요? 이러면은 제가 한 번씩 전화로 튕군단 말이에요. 제 문득 그렇게 이야기해버릴 수도 있어요. 왜 오시려고 그러죠? 이렇게 제가 반대로 질문해버릴 수도 있어요. 왜 오시려고 그러는지. 어떤 거 혹시 거래해보셨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는. 어떤 종목, 손절친 종목 어떤 게 있죠? 최근에 크게 손실이 한번 나보신 종목. 하나하나 제가 이제 다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맞춤형 상담을 하려고 하는 거죠. 맞춤형 상담. 이분이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오셨으면 좋겠다거나 아니면은 이분은 아무래도 지금 그러면은 어차피 오시기를 희망을 하시니까 그러면은 이분은 지금 오셔가지고 한 번 정도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다. 제가 또 그렇게 판단을 하면은 또 그러면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한 달 정도 혹은 2달, 3달 정도라도 잘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다 들어본다고요. 다 들어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들으면 다 잘 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도 않고요. 자기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제가 모든 걸 다 잘해줄 수 있고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좀 짓자면은 어느 정도 해보는데도 왠지 나만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나만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조금씩 헤매다 보니까 손절치는 금액이 자꾸 늘어서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한 달이라도 한번 제대로 들어보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회원님들 요런 정도쯤은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상담 문의 전화를 주시면은 저도 좋고 회원님들도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요. 이래야 이제 서로 또 이야기가 맞아떨어지면서 좀 더 세부적인 이야기들이 좀 오갈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자, 어떻게 우리 회원님들 방송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어떻게 오늘은 좀 매매 기법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좀 다소 좀 강의가 너무 지루하거나 아니면 너무 심각하게 흘러간 건 아닌가 해서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 이거 이제 매번 제 방송에 오셔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이야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제 이 방송을 처음 떡 하고 보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 도움이 되는 일단은 제 마음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 방송이니까 이 마음을 또 알아주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통하는 방송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회원님들 자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비우지 않고 제 방송을 들어주신 회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어렵고 지루합니다. 저도 어렵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하지만 회원님들이 원칙대로 매매를 잘 하신다면 원칙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신다면요. 하루 이틀 일주일 상관으로 손실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한 달, 2달, 3달 혹은 6개월, 1년 단위로 끊으실 때는 수익 나는 구조로 가시게 돼 있으니까요.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원칙대로 그대로 강하게 마음 먹고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회원님들 원칙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애매하다 그런 거는 하기 없기. 예, 회원님들이 보셨을 때 종목이 애매하다 그런 건 하시면 안 돼요. 그것만 안 하시더라도 우리 회원님들은 예,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예, 저는